네, 어느덧 한 주의 중심 수요일장입니다. 오늘 장의 투자 중심도 이분과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이슈부터 먼저 종목에 앞서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이 구글의 제미나이 3.0에 대한 긍정적인 호평이 쏟아지면서 그동안 AI 버블론이 좀 짓누르고 있던 기술주들이 모처럼 또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미증시에서도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또 시세를 이어갔죠. 어제 국내 증시를 돌이켜봤을 때도 특히 이 구글발 이슈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이 TPU 관련주들 위주로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어요. 이쪽에 대한 시선, 기술주들에 대한 시선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요새 제미나이가 돌풍이 정말 몰아치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에 저는 8월 달부터 계속 제미나이를 써봤는데 굉장히 좀 다른 AI보다는 좀 나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략을 많이 주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서버가 다운됐어요. 안 됐어요, 진짜. 다른 챗GPT나 뭐 제너스파크는 됐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너무 소문이 퍼져가 너무 또 소문을 쓰다 보니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기에 접촉해가지고 좀 과부하 걸렸다. 이럴 정도로 돌풍이 됐습니다. 아마 여기다 좀 더 좋은 반도체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AI치 화랑기가 온다라고 했는데 제가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그 엔비디아가 없어도 최고가 될 수 있다. 구글 DPU 반란인데, 자, 요 내용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슈를 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종목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구글 제미나이가 워낙 좋은데,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거기를 따르는 뭐 노트북, LM 같은 게 다 섞어서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는 그 제미나이는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삼성폰을 쓰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쓰거든요. 그럼 삼성폰을 쓰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0억 이상이 쓰겠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AI 데이터를 모아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수직체계를 구축한다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인프라는 바로 AI 칩, 구글 거, 여기는 엔비디아 거 GPU가 아닙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요즘에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여기서 되겠죠. 구글이 안 써버리니까. 그런데 설계는 브로드컴이 하는 거죠. TPU 요것을 어디하고 하는 거죠? HBM과 두 개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TPU는 반드시 HBM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챗GPT에 들어가는 있지 않습니까? 오픈 AI. 거기에 때는 여기가 GPU가 들어가지만 또 HBM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즉 따라서 SK하이닉스 삼성이나 요 반도체 칩 HBM은 꼭 들어간다는 요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가 좋으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아진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HBM4를 넣지 않고 3를 넣더라도 성능이 좋았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이닉스가 프리미엄을 받는 거는 4에서 절대적인 저항력이 있었다. 그래서 요즘에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고 힘이 쓰지 못한 이유가 굳이요 4가 필요 없는데 그런 부분 이거 생각할 필요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여기까지는 전기가 안 통하죠. 전기가 통해 하려면은 TSMC가 패키징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AI 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요 구글처럼 하고 싶은 데가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사, 아마존 이런 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HBM GPU가 엔비디아 GPU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TSMC가 패키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콧대가 센 거예요. 미국 바라보기에는 너무 콧대가 세다, 안 되겠다. 그러면 삼성으로 일부 물량을 주자 한 게 테슬라가 삼성과 이제는 요 패키징을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게 파운드리죠. 물량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구글이 잘 나갔을 때 삼성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구글이 잘 나갔을 때 하이닉스 굳이요 고성능 HBM4를 안 써도 되고요.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이래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가 GPU를 쓰다 보면 열이 많이 나고요. 또 전력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로우 파워 DDR, 즉 전기를 적게 먹는 DDR이 이제는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하이닉스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HBM4가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범용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 제미나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삼성이 조금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주가를 보니까 여기 출시 전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그 빅테크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는 바로 구글의 알파벳이 연일 신고가를 치고 있고 오늘 아침도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약간 주가가 좀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브로드컴도 어제도 올랐지만 오늘 또 올랐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즉 HBM은 꼭 필요하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 오늘 또 오른 그런 부분을 보였고 반대로 AMD하고 엔비디아는 주가가 좀 빠졌어요. 여기하고 반대되는 진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 그렇게 흐름을 읽으면서 즉 이러한 내용들이 변화가 우리나라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도 다음 자세한 내용은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쪽에 대해서 이슈 이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쭉 정리를 해줬고요. 저희 오늘 반도체 종목 리뷰를 해볼 텐데 반도체주로 이사님이 한동안 말씀을 안 해주시다가 그중에서도 반도체주 안에서도 좀 덜 오른 종목은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략을 가져와 주면서 저희가 11월 19일에 ISC를 편입했었죠. 1차 목표가 94,500원, 2차로 잡아봤던 101,500원까지 바로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매수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2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 테스트 소켓에 대한 성장 그리고 3분기 최대 실적까지 겹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데 어제장에서 무려 16%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네. 지금 구간에서 룸이 좀 얼마나 더 열려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할 때 가격이 이때가 88,200원이었거든요. 이제 올라가지고 주가 올랐는데 그러면 88,200원대에서 바라봤을 때는 주가가 낮은 위치였었죠. 우리나라 대부분 반도체 관련주들이 요 가격을 다 뚫어냈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일봉으로 본다면 여기가 되겠죠. 제가 색깔 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가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악어입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약간 우리나라 시황이 빠지면서 밀렸는데 이제 어제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다시 악어입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이 또 올라간 배경이 뭐냐면 이번에 그 구글의 제미나이가 되면서 TPU에 대해서 이 종목이 불량품이 없는가 있는가를 검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연관이 있고 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죠. HBM 그 엔비디아 그 H200도 이제는 중국으로 수출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멘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종목이 같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ISC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자, 이 종목의 다음 목표가는 11만 4천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ISC 3차 목표가는 11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에서 새롭게 들어가 볼 종목 들어볼 시간이에요. 오늘의 첫 번째 주력 상품도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위아가 되겠습니다. 네. 자, 현대위아 투자 포인트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공작기계 사업부가 굉장히 조금 돈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맥이라는 회사, S&T 그룹이죠. 방산업체 S&T 그룹이 속한 스맥한테 공작기계를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500억 현금을 확보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그동안에 이 회사가 멕시코 공장의 가동률이 저조했습니다. 근데 내년 가면 75% 정도 회복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자동차하고 기아한테 자동차 부품, 하이브리드 관련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현재 1조 5,600억입니다. 요걸 보시고 그다음에 요 상황을 밑에를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내년에 매출액이 8조 7천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5천이죠. 차이가 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도 2,468억이 전망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즘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4천이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종목들은 자기 영업이익의 10배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2조 5천 정도가 돼야 되는데 1조 5천이니까 매출액은 지금 8조가 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피 지금 4천이 넘나드는 상황에서 싸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골라서 저점에서 공략한다면 내년 가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최근에 HL 만도를 가져와 줬는데 오늘도 이어서 자동차주 현대위아를 가져와 줬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가장 포인트는 많이 빠졌는데 주가가 여전히 싸다라는 거였죠. 실적 대비했을 때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차트 기술적으로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사님?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악의입을 약간 벗어났는데 그렇지만 오랫동안 빠졌죠. 자, 근데 바닥에서 양봉이 3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급등했죠. 네. 양봉이 4개째입니다. 언젠가는 요것처럼 급등하겠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싼 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반도체가 왜 안 좋습니까? 많이 비싸졌으니까 안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봉을 봤어요. 자, 주봉을 봤더니 아까는 이제 장기적인 차트였었고 주봉을 보니까 이제는 방향을 틀었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네. 요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주봉에서는 이제는 방향을 틀고 추세를 위로 돌아가고 있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 이제는 추세적으로 상승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얼마로 설정해 볼까요? 자, 보시면 악의입을 안 깨지 않습니까? 주봉인데 올라 안 깼죠. 악의입을 벌리고 아까 장기 차트에서는 바닥인데 이제 벌리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매수가 범위는 57,000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61,0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65,600원, 손절가는 4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력 상품은 어느 쪽으로 가져오셨어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대동기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동기업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은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재무제표가 좀 찾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자공투 시스템에서 발췌한 건데 작년까지 매출액이 2,57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45억을 기록한 그런 농기계 회사가 되겠는데 이 회사의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농기계용 사업 매출이 54.7%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부품이 41.1%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동 여러 가지 농기계를 우리나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 사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서서히 이제 약간 종전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재건을 해야 됐을 때 여기 대동기업 제품인데요. 요건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는 계약을 300억 정도 계약을 했어요. 이제 종전이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서희 곡창지대 아닙니까? 거기 이제 곡창지대인데 거기 와서 우리 농기계를 제공해달라 해서 사진을 같이 찍은 장면인데 요즘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죠. 지금 어제 같은 트럼프 대통령 회상 예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압박을 가하면서 27일까지 나한테 정답을 주라. 안 주면 너희들 좀 심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약간 서로 이렇게 서로 절충안이 의견이 나왔는데 다음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것을 미끼를 덥석 물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로 본다면 굉장히 상황은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라는 언급을 또 내놓기도 한 만큼 오늘장 재건주의 흐름을 기대해보면서 저희 대동기업을 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HD현대 인프라코어를 편입했었는데 여기에 이어서 오늘 대동기업 담아볼 거고요. 차트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주세요, 이사님. 제가 이제 요거는 악의입이 아니라 네. N자 패턴이라고요. 자, 여기서 주가가 일파동 크게 올라갔어요. 요때도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으로 갔었죠. 그렇지만 그때는 기대가 했을지 현실적으로 상황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뭔가 트럼프 대통령도 노벨상을 타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죠. 자기 임기가 내년에 중간선거 임박했는데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나가지고 더 이상 전쟁할 힘이 없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종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주가를 보니까 60주선 수급선이죠. 빨간색 선인데 요거를 20주선이 N자로 붙어서 요 자리를 강하게 뚫었을 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되겠는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본다면 돌파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래량 시세 돌파했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시세가 날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또 역시 악의입을 본다면 악의입도 이번에 일봉도 뚫었거든요. 일봉도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했고 그리고 나서 주봉도 동시에
들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기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도 캐터필러 네네. 이제 재건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 국제 유가가 떨어진 거 본다면 아마 그 우크라이나 정전이 거의 다가왔지 않는가라고 보면서 우리가 대동을 주시할 필요 있다. 대동 기여를 주시할 필요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가격 전략은요?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 범위는 18,700원 말씀드리겠고요. 아니면 시초가 말씀드리겠고,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23,0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21,800원, 손절가는 1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저희 최근에 한국전력 그리고 HL만도도 추가적으로 목표가 달성했는데 후속 전략 어디로 가면 들어볼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11월 달이 끝나고 12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모양을 본다면 이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약간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만 한국전력이 제가 다크호스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전략들을 아침 8시 무료방송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반도체도 이제는 거의 바닥이 다가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로 들어오시면은 종목을 문자처럼 받을 수가 있는데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들어오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유명한 종목들, 튼튼한 종목들 다크호스 발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